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과 투자했던 이유 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와 빗썸, 그리고 지수 추종 3배 ETF인 쏙슬과 TQ였는데요. 저는 최근 이 종목들을 일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돈으로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점과 대응은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기본적인 투자 철학과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다면 훨씬 오늘 영상이 도움될 것입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신 후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요즘 코인과 미증시가 지지부진하죠. AI 투자 관련 회의론에 대한 우려와 엔캐리 등 각종 리스크들이 터져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일부 개별주들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주도의 랠리가 아니었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AI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 더욱 무섭죠. 특히 코인은 꽤 많이 급락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5년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재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기적 저점 부근에 닿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라면 당연히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수많은 의견이 나오고 수많은 의견 중 맞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문제일 뿐 시장을 계속해서 맞춰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류 역사상 시장을 모두 맞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 역시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숏으로 큰 돈을 번 마이클 버리 역시 그 이후로 하락장을 못 맞힌 경우가 상당히 많죠. 투자 고수들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을 하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벌었을 때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잃었을 때 크게 잃지 않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투자하죠.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시드가 적을 때는 잃을 것도 별로 없고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했기에 예측에 기반한 베팅 형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 연차가 쌓이고 자산이 억 단위로 불어났으며 나이도 있고 가정도 생겨버린 저는 지킬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파이어족이 아니었다면 월급 기반으로 해서 하락하면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젠 저는 자산 중심으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니까요. 더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한번 삐끗해버리면 일상에 크게 지장이 갈 수 있기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 지수 ETF를 적립식 매수하는 분들에 비해선 여전히 공격적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는 조정장이고 조정장이 지나면 에브리띵 랠리가 찾아온다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순환매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장 동안 AI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매섭게 상승한 반면 가치주는 거의 상승을 못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많이 오른 주도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쪽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이는 최근 한 달간의 지수 ETF 가격 그래프입니다. 다우지수를 추종하여 미국 우량 가치주 성향을 띠는 ETF인 디아와 배당 성장주 중심 역시 가치주 성향을 띠는 슈드는 한 달 동안 각각 2.82%, 1.76%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추종 ETF인 QQQM은 0.14%, 미국 우량주 중심의 S&P 500 추종 ETF인 부는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슈드 순으로 높지만 최근 한 달은 완전 정반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돈이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코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2025년 한 해 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한 알트코인들도 매우 많죠. 코인 사이클 내에선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알트코인에 관심이 몰리고 알트코인까지 폭등을 하며 대상승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선 일부 종목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순환매는 있었지만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대상승장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전 사이클 고점 대비 고작 2배 정도로만 오르는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AI 강세가 보여준 상승률은 무섭고 비트코인 역시 ETF 출시 이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이 불장을 끝낼 마지막 피날레다? 라고 하기엔 너무 허무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하락 이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에브리띵 랠리가 찾아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코인은 시즌 종료이고 주식은 순환매 장세로 간다. 비트코인이 이제 반쯤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건 맞습니다만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지금까지 너무 잘 지켜주고 있었고 아무리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도 주식시장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미미한 수준이기에 충분히 디커플링 될 상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이클이 있는 코인과는 다르게 주식은 사이클보다는 경제지표 영향을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코인은 4년 주기에 맞춰 사이클은 종료되고 주식은 잠시 조정장을 거치다가 우려가 해소되며 다시 오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코인과 주식 모두 중기적 하락장으로 간다. AI에 대한 우려도 넘쳐나고 있고 아직 경제 상황도 나아진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코인은 사이클 종료로 인한, 주식은 AI 버블 붕괴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로 둘 다 중기적 하락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상태로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 많은 비중이 코인과 성장주 중심의 투자에 쏠려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중기적 하락장을 맞게 된다면 꽤 난감해집니다. 당장 내년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데 하락장 때려 맞아서 마이너스 된 상태로 원화로 바꿔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또 이미 단연간 투자하면서 장기간 물려있는 동안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보단 생존을 택하기로 한 것이죠. 앞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시작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외면받았습니다. 특히 슈드의 경우 무려 21년 5월부터 4년 넘게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4년 상승률이 7.58%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하락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즉 에브리띵 랠리가 이전 사이클처럼 찾아오게 된다면 가치주는 그동안 못 올랐던 폭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있었던 상승장에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8.53%를 상승할 동안 배당 성장주 ETF인 슈드는 동일 기간 82%나 올라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슈드 상승률의 3배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 기간은 나스닥에 거의 준하는 급격한 상승을 하였죠. 가치주 성향 ETF 중에서도 보수적인 그 슈드가요. 물론 상승장이 다시 오게 되면 기술주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순환매의 효과로 어느 정도 상승장은 따라가 주면서 만약 횡보장이 오게 되면 배당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오면 훨씬 방어력이 강한 가치주가 현재 상황 및 시나리오 내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저의 변동성 큰 종목들을 점차 가치주로 비중을 넘겨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TQQQ, 속슬, 두나무 등 다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도하는 중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매도하였습니다. 탈사이클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빌빌대면서 계속 하락하는 점을 볼 때 시즌 종료에 대한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많고 만약 시즌 종료라 이대로 물려버린다면 저는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덜어내고 차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이 너무 작아서 패밀리카로 쓰기 힘들기도 하고 제 차로 가족여행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바꾸고 싶기도 해서 그동안 투자하면서 버틴 저 스스로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 소비를 함으로써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 소비가 내 자산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인 건지 매도한 평당가보다 지금은 가격이 내려서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자동차 감가상각이 더 적네요.
그리고 일부는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코인 수량을 늘리거나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은 감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률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약 3년간의 가투자를 통해 검증해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단타 투자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나머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팔지 않고 쭉 들고 갈 계획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현재 일부 매도해서 현생의 나에게 투자, 일부는 단타를 통해 하락장 리스크 방어, 나머지는 장기 보유,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뉩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른 게 워낙 없고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do or die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저의 전형적인 공격 포지션의 투자 전략이죠. 물론 경험상 알트코인은 바닥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니콜라 상패됐듯 아이온큐는 결국 떡상했듯 마음 비우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잃으면 마이너스 100%, 벌면 수백 %니까요. 다음은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코인 관련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 소식과 함께 나스닥 상장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인이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절반 이상은 혹시 모를 나스닥 상장을 감안해서 끝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미 수익률이 10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원금 정도만 회수하는 쪽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매도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로 일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 금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600만원을 다 납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려 99만원 감액해주죠. 거기에 과세 이연 효과는 덤이고요. 혹시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 12월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지수 중심의 나스닥, S&P 500, 배당 ETF 등의 안정투자 종목과 동남아와 인도, AI, 양자컴퓨터, 로봇 등 미래성장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익금의 일부는 이번에 가는 해외여행의 경비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은 TQ와 속슬입니다. 두 종목은 수익률도 원금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모두 이미 원금을 회수한 종목입니다. 덕분에 청산당하더라도 손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안전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만약 3배가 아닌 QQQ와 속스였다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갔을 겁니다. TQ와 속슬은 제 분할 매수법에서 첫 번째 매수 타이밍 이후 반등해버려 더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요. 매도한 돈으로 가치주인 슈드와 이전에 말씀드렸던 페이팔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매수했던 구간과 같이 또 역사적 저점 구간이 오면 그때 가치주를 매도하고 TQ와 속슬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을 3줄 요약하자면 1.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를 짜보면 기존의 공격적인 종목만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2. 하락장에선 방어력이 좋으면서도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는 가치주가 현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 같다. 3. 그래도 공격적인 일부 종목을 매도하고 가치주로 옮기면서도 수익금으로 고생한 나를 위해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도 간다.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저의 전망과 대응 방향, 그리고 실제 투자 방향성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와 함께 삶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었으면 해서인데요. 친구님들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저도 그에 대해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의 3요소, 자유, 건강, 가족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